네, 전국에서 이 방송을 학수 고대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선거철이 되면은 이 각종 그 상대방의 그 비리와 약점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. 이번에 의정부 지역의 국회의장 아들 문희상 씨 아들이 선거구를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쓴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죠. 이 정권이 무너질 때 이 가장 그 무너지기 쉬운 조건 가운데 하나가 측근 비리입니다. 그렇죠. 측근을 관리 잘 해야 되는데 어느 정권이든지 그 측근들이 비리를 저지릅니다.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른 사람들은 일부 있고, 측근이라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걸 노리고 그 사람들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노리게 되죠.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뇌물을 받지 말라 이런 율법에 이미 그 3,500년 전 율법이 기록되었을 때 모세 5경 가운데 하나 율법에 보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 이런 법이 들어있었습니다. 뇌물 줄 놈들은 쫙 서 있어요. 측근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면 측근입니까? 이게 측근할 때 한자로 측근할 때 쓰는 말입니다. 곁측자입니다. 곁에 있는 사람. 누구 곁에? 힘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을 측근이라 그래요. 그냥 단순히 내가 아무 정말 사회적으로 유명하지도 뭐 지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.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측근이다 이런 말 안 하죠. 측근 그러면 뭔가 좀 권력을 가지거나 부를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측근 그럽니다. 일반적으로 측근하면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. 이 측근을 자세히 보면 곁측자인데 이거는 또 나눠 보시면 이글로 나누지죠. 여기에 사람 인자 들어갔는데 요거는 뭔 자입니까? 요거는 여러분들 아이고 죄송합니다. 돌아갔습니다. 여러분들 요 글자는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법칙이죠? 이게 들어가면 뭐예요? 규칙이죠. 요거는 볼견자죠. 법칙, 규칙입니다. 그러니까 법칙, 칙자입니다. 법칙, 칙자. 법칙, 규칙할 때 법칙, 칙자예요. 드물게 곧 즉자라도 사용이 됩니다. 그러면 이 글자는 또 뭔 글자를 합쳐놓은 거예요? 조개 패자와 칼도자를 합쳐놓은 거잖아요. 조개와 칼이 합쳐졌는데 어떻게 법칙 칙자가 되느냐? 자,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글자는 솥정자입니다. 솥정자. 솥정자예요. 뭐 이렇게 해서 솥의 모양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. 옛날에는 보면 이게 이 솥이 이렇게 가마솥, 화로처럼 생긴 솥도 있고 이렇게 이런 그 솥들도 있었죠. 그러니까 이 솥이 화로의 모양을 한 이런 솥들이 음식하는 솥도 되고 제사용 어떤 재물들을 요리한 솥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철기잖아요. 청동기, 철기 제품이에요. 오늘날의 흔한 그 솥 뭐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그 고가의 그런 어떤 제사용 그 도구, 제구,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그 제물을 요리하는 그 솥, 아주 그 귀한 솥이에요.
이런 솥에다가 이제 이런 그 솥에다가 이런데 보면은 그냥 화로가 아니고 이런 어떤 재구들에 보면은 여기에 글씨들이 새겨져 있어요. 저기 임금님으로부터 하사받은 이 어떤 그 이 소치라고 하니까 뭐 귀한 것처럼 안 느껴지는데 아무튼 귀한 어떤 그 재구를 받았어요. 여기에 임금님이 글자를 뭘로 새겼어요? 칼로 새겼어요. 즉 신하에게 어떤 명령을 딱 내린 거예요. 새겨가지고. 그러니까 이 여기에 새겨진 이 칼도가 상징하는 새길 도구죠. 여기에 새겨진 글들은 곧 뭐예요? 법칙이에요. 법칙. 규칙이에요. 이게 법칙, 칙자가 된 겁니다. 근데 이게 소정자가 이 모습이었는데 이게 소정자의 모습인데 이거 하루 종일 써야 됩니까? 복잡하니까 뭘로 대신했어요? 조개패로 대신한 것 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조개패 옆에 칼도가 붙은 것은 이 조개패를 조개패로 보시면 안 되고 뭘로 봐야 돼? 소점으로 봐요. 솥에다가 칼로 뭘로 새겼어? 신하가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것들 법들을 새긴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법칙 칙자가 된 거예요. 그 법칙은 즉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즉자도 된 거예요. 물구즉신이라는 말이 있어요. 유명한 말이 있어요. 물건이 오래되면 조화를 부린다. 이런 뜻인데 우리가 여기서 즉시 뭐 즉각할 때 곧 즉자와는 다른 글자입니다만 그러나 이게 곧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이 임금님의 교시나 임금님의 교훈이나 어떤 또 훈계 아니면 뭐 인간이 신하가 지켜야 될 어떤 법칙들이 들어있는 이런 그 청동기 제품 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새겨진 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?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측근이라는 곁측자가 생긴 것입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러면 이 신하가 임금님과 얼마나 더 가까운가는 측근은 측근인데 누가 더 가깝습니까? 청와대에서 누가 힘이 셉니까?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붙으려고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물 숫자가 들어가면 물의 깊이를 재듯이 제일 측자입니다. 임금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가 누군가 그 깊이를 재는 거예요. 그래서 측량하다 할 때 제일 측자입니다. 헤아릴 측자, 제일 측자입니다. 이 청동기 어떤 뭐가 새겨진 임금님의 교시나 명령이나 뭐 어떤 또 임금님이 좋아하는 글귀가 새겨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측근인데 나에게 이런 것을 준 임금님이 돌아가셨어요. 그러면 어때요?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? 슬프죠. 마음심이 들어가면 슬퍼할 측자입니다. 측은하다 이러죠. 슬퍼할 측자입니다. 이때 이 임금님 곁에 이런 소트를 갖고 있는 사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다가 또 목단을 할 수 있어요. 한때는 권력에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위세등등 기세등등 했을지 모르지만 그 권력자가 뭐 이러저런 이유로 쫓겨났거나 아니면 뭐 정말 실각했거나 하게 되면 그 곁에 빌붙어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 운명이죠. 그래서 슬퍼할 측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통치자는 자기의 측근 관리를 잘해야 돼요. 쉽지 않은 일이겠죠? 네. 자, 이것이 이 조개 패자가 원래 조개 패자가 아니라 소정자에 대신하는 글자라고 그랬죠. 그럼 소치라는 것은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소치라는 것은
이 우유가 둥글지 않습니까? 요 둥근 거를 요 입구자로 표현한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. 이게 둥글원이 되어야 되는데, 이게 둥글원이 되어야 되는데, 요 둥글원자가 사람을 세는 수효 원자로 인원 원자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인원, 단원, 구성원. 원래 단원, 구성원 이런 건 다 이렇게 한 덩어리잖아요. 단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둥글잖아요.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단원, 뭐 인원, 구성원 이런 데 쓰이는 글자인데, 이 우리의 구성원이 누구누구, 구성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죠. 여러 사람. 구성원이 몇 명이야? 수요를 세어봐야 되죠. 그래서 이게 인원 원자, 수요 원자가 된 거예요. 둥글다의 뜻이 사라진 거죠. 자, 둥글다의 뜻이 사라졌는데, 한자는 원래 뜻을 갖고 있는 글자가 다른 뜻으로 사용되면 반드시 원뜻을 되살립니다. 그러면 둥글다라는 뜻을 되살려야 되겠죠. 큰 입구를 집어넣으면 돼요. 이게 둥글 원자입니다. 원통, 타원, 원주 할 때 둥글 원자입니다. 그 높은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면 죽었다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서거했다 이런 말 쓰고, 또 존경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죽고 이러면 서거라는 말도 쓰지만 운명하셨습니다. 그러죠. 이 운명할 때 여기에 죽었다는 얘기죠. 죽을 사가 들어갑니다. 죽을 사에다가 이 둥글 원자가 들어가면, 수요 원자가 들어가면 저것이 죽을 운자입니다. 운명입니다. 하여튼 왜 이게 운명에 이 죽을 사가 들어가서 운명, 운자가, 죽을 운자가 되었느냐. 이게 둥글다라는 것은 불교의 사상, 또 어떤 종교들의 사상에 하면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죠. 이 우리 인간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,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,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제사 드리는 것도 있고, 현재 삶이 있고 사후의 삶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다 죽고 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끊어진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이 글자를, 둥글 원자의 이 글자를 발음으로 써서 죽을 운자, 현 세상 이생에서의 삶만 마친 거지, 또 저승에서의 삶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천당이 있습니까? 극락이 있습니까? 지옥이 있습니까? 네. 많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천당과 지옥은 없는 걸로 판명 같습니까? 모르죠. 안 가봤으니까. 자, 그래서 요것이 이제 죽을 운자인데, 둥글다 그랬잖아요. 자, 그러면 보세요. 여러분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을 흔히 뭐라 그래요? 뭐가 떨어졌다 그래요? 운석이 떨어졌다 그러죠. 언덕부에다가 이 수요 원자, 인원 원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떨어질 운자가 되었습니다. 운석. 이 언덕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어요. 움푹 파입니다. 둥그렇게 파요. 그렇죠? 돌이 하나 딱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. 아니면 구멍만 이렇게 쫙 파요. 둥그렇죠? 네. 그래서 언덕을 집어넣어서 떨어질 운자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이 솥은 이 종도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, 그렇죠? 네. 이 종을 매달아서 타종을 합니다. 둥둥 그래요. 치죠? 네. 이 종을 칩니다. 둥둥 그래요. 그러니까 소리 음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. 그러면 종소리가 띵띵띵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, 종은 딱 때리면 둥, 여운이 남아요.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운운자, 울릴 운자 그럽니다. 종소리가 계속해서 퍼져나가잖아요. 이 여운이라 그러죠.
여운의 운 운자 울릴 운자입니다. 자, 이제 임금님이 그 하산 소치나 제사용 어떤 도구들을 갖고 있으면 그 임금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측근이 더 이상 측근이 아니에요. 그 임금을 계승한 또 다른 임금님이 이전 임금님과 사이가 좋거나 하면은 좀 덜한데, 뭐 이렇게 정변을 했거나 모반을 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임금이라면 그 이전의 임금 관련된 잔재들은 다 적이어요.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보물이 아니라 나에게 화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빨리 갖다 버려야 되겠죠. 이게 손수가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? 덜손, 줄손, 일손입니다. 손해, 손실, 파손. 빨리 갖다가 이거를 버려야 된다, 이런 얘기예요. 이것을 딱 이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다도 이런 것들을 손해가 되는 것이니까 빨리 갖다가 손으로 갖다가 버려라, 이런 뜻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걸 갖고 있는 것은, 손에 내가 이걸 들고 있는 것은 나에게 손해예요. 그래서 그것을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. 덜손, 줄손, 일손, 손해, 손실, 파손, 훼손, 손괴죄. 결코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은 나에게 득이 안 됩니다. 자, 요것이 소정자인데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리려고 하면 하루 반나절이 걸리겠죠. 그래서 요거를 쪽에 패로 하고 요렇게 그리면 좋은데 요게 걸치장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요 글자는 양손 공자의 생략형이죠. 이렇게 병사병자도 도끼를 들고 있는, 그렇죠? 도끼를 들고 있는 요 모습인데 합치니까 조형미를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없애버린 것 뿐이죠. 마찬가지입니다. 요 글자는 그러니까 뭐예요? 요 글자는 그러니까 솥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. 솥은 왜 들고 있습니까?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음식을 이제 했습니다. 어디다가? 이 솥에다가. 그 솥을 가지고 이제 신에게, 조상에게 바치러 가야 되잖아요. 그게 이게 뭐예요? 다 이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한 음식이 다 장만이 된 거예요. 갖출 구자입니다. 온전할 구자입니다. 모두 구자입니다. 구색, 구비, 구체적 할 때 갖출 구자, 온전할 구자, 모두 구자입니다. 솥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. 요 밑에 요 글자는 양손 공자가 주는 것이다. 자, 그럼 이 갖출 구자, 온전할 구자죠. 이 솥단지는 제사도 되고 축제도 되잖아요. 그러면은 제사나 축제를 함께 제사나 축제를 함께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? 여기 3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. 제사나 축제를 함께 지키는 사람, 축제를 함께 하는 사람, 즐거운 일이죠. 함께 구자입니다. 요즘 사람들은 생소한 단어입니다만 예전에는 시골 가면 무슨 구락부라고 있어요. 구락부. 여러분들 60년대 전후로 어떤 뭐 음악들 들을 때나 또 그 당시 어떤 글들 읽을 때 보면 소설들에도 구락부가 많이
등장해요. 구락부. 클럽이라는 영어 단어를 일본식으로 할 때 구락부라 그래요. 무슨 구락부. 함께 구자입니다. 함께 즐기는 사람들 모임을 구락부라 그랬어요. 클럽이에요, 클럽. 불구대천이라는 말도 있죠. 하늘을 함께 이지 못한다. 불구대천. 제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. 아유. 우리가 불구대천에 뭐 천지 원수 그러잖아요. 같은 하늘을 같이 이고 갈 수 없다. 한 입을 듣고 잘 수 없다. 이런 것처럼 함께 구자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도끼가 들어가는 글자가 있어요. 이게 소치라 그랬죠? 이 솥에다가 솥이 상징하는 어떤 그 규정한 어떤 그 청동기 어떤 그런 그 도구에다가 도끼가 상징하는 새기는 그 칼로 여기다가 글을 새깁니다. 글을 새겨요. 도끼로 쪼아서 새기는 거예요. 쪼아서 새기는 거예요. 쪼아가지고. 그러면 이 새겨진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 답답자 보실 때랑 똑같은 케이스예요. 대나무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반 딱 짜갈래 가지고 반을 딱 쪼개서 상대방 계약 당사자와 한쪽 사람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당사자의 여부를 알아맞추기 위해서 당신이 정말 그 권리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죠. 뭘로 대답해요? 반쪽을 내놓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에 새겨진 그 글 문구를 토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자, 네가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? 언제 어디에서 계약을 했느냐? 너는 누구고? 뭐 이런 게 다 새겨져 있어요. 도끼로 새기는 거야. 그거를 바탕으로 질문하는 거야. 그래서 이게 뭔 질자예요? 바탕 질자입니다. 질문, 본질할 때 바탕 질자예요. 소정자는 복잡하기 때문에 뭘로 바뀌었어요? 조개 패자로 바뀌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소정자와 유사한 글자가 또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.